여러분은 해외여행을 다니던 중 전혀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 독일인 엄마의 경험입니다. 남편의 분노로 집을 떠나 한국으로 도착한 엄마와 딸은 버스를 타고 있던 중 딸의 깁스가 풀려날 뻔한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10살 딸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강인한 엄마 소피아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 또한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던 행복한 가족의 엄마였지만 지금 제 남편은 저조차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기나긴 시간을 독일의 한 교도소에서 보내고 있는 아주 특이한 가족입니다. 물론 남편이 교도소에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글로 적어나가기 위해 남편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과거 제 남편이었던 한 남자는 저와 제 딸아이에게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난동 아닌 난동을 부렸고 결국 저는 딸아이와 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한 뒤 그 집과 국가를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과거의 제 남편이었던 화가 많았던 한 남자는 행복했던 가정을 겨우 술이라는 존재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붕괴시킨 멍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지금 제 소중한 딸과 함께 남편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할 그리고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물론 이웃 주민들에게 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한 뒤 혹시나 과거의 남편이 저와 딸아이를 찾으려고 동네를 돌아다니게 된다면 그 즉시 저 대신 신고를 해달라는 도움의 요청마저 설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한 남편을 떠나 저와 제 딸아이는 안전한 곳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독일의 교도소에 들어가기 직전 발생한 충격적인 그날 밤의 일은 아직도 제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난 후 무서운 남편이 절대 쫓아올 수 없는 나라인 한국으로 무작정 도피해서 겪었던 일은 그와 반대로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남이 되어버린 과거의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1%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저의 인생에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강의하는 과학교사이기에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음날 학교에서 있을 수업의 준비를 하는 것에 너무나 바빴고 심지어 학교의 시험 기간이었기에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할 시험지 문제를 변별력 있게 구성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쏟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딸을 데리러 가는 것에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고 그래도 너무나 어린 나이는 아닌 딸이기에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친구들과 함께 집까지 스스로 올 수 있는지 물어보았을 정도로 저는 무언가 다른 것을 할 시간이 거의 없는 너무나 바쁜 워킹맘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직장인 남편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평소 술을 마시기만 하면 상황이 구분되지 못하는 성격이던 남편이기에 남편이 회사 사람들과 회식이 있는 날이면 오직 저 혼자 딸아이의 모든 것을 챙겨야 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는 날이면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시험 준비로 그리고 딸아이를 돌보는 것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에서조차 여지없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결국 그날 분노를 참지 못한 남편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와 제 딸아이에게 저지르고 말았죠. 집에 도착한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회식을 하고 왔기에 기분이 좋아 보였고 평소에는 잘 찾지 않던 딸아이에게 찾아가 애정을 표현하는 등 저는 그날은 조용히 넘어가겠구나 싶어서 남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집에서마저 혼자 추가적인 몇몇 가지 맥주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취기가 더욱 올라오니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저에게 좋지 못한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시험 기간 준비와 강의 준비, 심지어는 딸의 모든 상황을 관리하는 저에게 도대체 당신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과 함께 벌어오는 돈은 전부 어디다 쓰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하라면서 말도 안 되는 상상 속 대사들을 저에게 분노와 함께 쏟아내더군요. 처음에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남편이겠구나 싶어서 남편의 말을 계속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치기가 오를수록 남편의 행동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함을 감지한 저는 일단 딸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다른 가족의 집으로 피신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먼저 그 친구의 집에 전화를 걸어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한 뒤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피해 딸이 있는 방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집에서 저의 기억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찾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전혀 처음 보는 병원의 병실에 누워 있었고 제 옆에는 불운하게도 딸아이마저 저와 함께 동일한 환자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곧 눈을 뜬 저를 확인한 병원의 간호사는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친구를 보호자라며 데리고 왔고 그 친구는 저에게 5분만 늦었어도 큰일이 났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다행히도 제 딸과 저를 병원으로 빨리 옮길 수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제 딸이 팔목과 어깨 부위에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해주더군요. 친구는 저의 마지막 전화를 받고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자신의 남편과 함께 저희 집으로 달려온 것이었고 그곳에서 기억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저와 그러한 저를 남편에게서 보호하려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았다며 제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워있는 저 자신이 원망스러운 것은 물론 제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버린 남편이 제 딸에게마저 팔에 깁스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껴질 정도였죠. 남편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고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대신 제 친구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저와 딸아이를 도와주었습니다. 곧바로 이혼을 준비했고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법적 싸움으로까지 이어졌으나 팔에 깁스를 한 딸아이가 증거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부상이 없어 정신적인 고통만 제외한다면 빠르게 치료되어 퇴원할 수 있었지만 실제 부상을 입은 제 딸은 팔과 어깨에 깁스를 최소 3개월은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의 의사분은 딸의 상태가 성인이면 2개월이겠지만 아직 뼈가 여린 아이이기에 3개월 동안은 팔목과 어깨 부위의 회복을 위해 고정 깁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저로서는 다소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딸이 어느 정도 성숙한 정신 상태에 있던 아이였기에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적응을 빠르게 해나갔다는 것이고 자신의 팔이 불편한 상황에서조차 몇 살 되지 않은 딸이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모습은 저의 인생을 되돌아볼 정도로 슬픈 날이 되었죠.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딸이 다니던 학교와 저의 모든 강의를 중지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남편이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남편이 또 언제 지금 저와 딸이 사는 동네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딸을 지키기 위해 단 1분, 1초라도 빨리 남편이 기억하고 있는 지금의 동네를 떠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사건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동네의 이웃 주민들은 손이 부족한 저를 도와 3일 만에 저의 집에 있던 모든 짐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셨고 아직 어디서 거주할지 확정되지 않은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어 동네 주민분들이 조금씩 제가 가지고 있던 짐을 나누어서 보관해 주시기로 했기에 저로서는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찾아오기 전에 딸의 깁스 회복을 최대한 도와나갔지만 딸은 어린 나이로 인해 붕대를 푸는 것에 회복이 더뎌지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퇴원했지만 깁스를 푸는 기간 동안은 안정을 취해야 하루라도 빨리 회복된다는 의사의 조언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부로 저는 지금 제가 사는 독일을 아예 떠나기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언제라도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은 저와 딸에게 큰 공포로 다가왔고 그저 아는 사람이 저의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때의 저에게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남편이 전혀 찾아올 수 없는 나라로 이동해야겠다는 고민을 하던 중 제 친구가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잠시 거주하다가 오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는 이미 한국인 학생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기본적인 한국어는 가능한 상태이지 않았냐면서 그나마 언어의 어려움이 적은 한국에 잠시 피신해 있으라는 이유였죠. 더군다나 남편은 절대 올 수 없는 거리일 것 같다면서 딸과 함께 한국에 있는 동안은 안전할 것이라면서 다소 이유 있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고민할 것 없이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고 떠나기 전 동네 주민분들에게는 혹여나 남편이 찾아온다면 그저 무시해달라는 죄송스런 요청과 함께 간단한 돈과 장기 체류에 필요한 문서들만을 챙겨 딸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을 돌봐주던 병원에서는 깁스는 그 어떤 나라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저 풀기만 하면 되니 그저 시간이 필요한 딸의 상태에서는 다른 나라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면서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 저와 딸이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도시나 지역들을 검색했고 친구의 조언도 받아 저와 딸은 창원이라는 도시에서 잠시 머무를 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의젓한 딸은 저보다 더욱 저를 많이 신경 써주었고 무엇 때문에 한국에 가는지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저 10살도 채 되지 않은 딸임에도 차가운 현실에 이미 익숙해진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죠. 한국에서의 비행기에서 내린 뒤 창원이라는 도시로 이동하기까지는 또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저와 딸은 독일에서의 긴장이 풀린 나머지 이동하는 시간 내내 계속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딸과 함께 창원으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를 탄 채 잠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딸이 저의 어깨를 흔들며 빨리 일어나 보라고 깨우더군요. 너무나 놀란 마음에 혹시나 해서 눈을 떠보았는데 딸이 자신의 팔 깁스를 고정하고 있던 붕대들이 테이프가 뜯어지며 전부 풀렸다면서 팔이 고정되지 않아 너무나 아프다며 저를 깨운 것이 이유였습니다. 많은 아이를 가르쳐왔지만 저는 붕대를 묶는 법까지는 알지 못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딸의 팔을 가만히 들어주고만 있을 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상황이 파악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전 크나큰 패닉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한 한국인 청년이 제 딸아이의 팔을 유심히 보더니 자신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혹시나 괜찮으면 도움을 줘도 되겠느냐는 말을 하며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제가 타고 있던 것은 일반적인 버스는 아닌 것 같았고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버스처럼 보였는데 꽤 긴 시간을 이동하는 버스라 그 한국인 청년은 제 옆에서 오랜 시간 저의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에 거부감이 들어서 괜찮다고 했지만 그 한국인 청년은 계속 그렇게 놔두면 붕대가 더욱 많이 풀려서 고정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면서 자기가 한국의 군대에서 어느 정도 대처법을 배워왔으니 믿고 맡겨달라며 저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친절을 베풀더군요. 더군다나 저는 한국의 군대에서는 저런 것도 가르쳐주는 것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그 한국인 청년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럼 한번 봐줄 수 있겠느냐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 한국인 청년은 약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제 딸의 팔과 어깨에 붕대를 완벽히 묶어놓고 더는 풀리지 않게 고정까지 완벽히 해주더군요. 딸 또한 팔이 병원에서 고정해준 것보다 더욱 잘 고정되어 있어서 아무런 힘도 들어가지 않아 너무 편하다는 말과 함께 그 한국인 청년에게 감사하다는 단순한 단어로 계속 감사함을 표시했고 저 또한 제가 살던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받아보는 수준 높은 친절에 무언가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무서워 독일을 떠나 한국에 온 것인데 결국 한국인에게 이러한 도움을 받으니 무언가 남편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기분과 함께 후련한 눈물마저 나더군요. 한국인 청년은 제 눈물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팔이 잘 고정되었으니 더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었고 만약 팔이 다시 불편해진다면 한국의 어떤 병원이든지 진찰을 받을 수 있으니 마음 편히 들어달라는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묶어준 딸의 붕대는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매우 견고해 보이는 것은 물론 딸이 너무나 편하다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딸의 인생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직접 한국에 있는 저를 찾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만 타국에 있는 사람들마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은 두려운 남편에게서 저와 딸을 성장시키는 작은 원동력이 되어주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어 기쁩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감동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것도 흥미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더 많은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여러분과 딸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저도 그날 버스 안에서의 따뜻한 도움이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딸의 학업을 위해 독일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저는 언젠가 이룰 한국에서의 꿈을 위해 오늘도 딸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좋지 못한 일을 연속으로 겪으며 딸에게마저 피해가 발생하는 괴로움을 겪은 독일인 엄마였지만 한국 청년의 사소하고도 따뜻한 도움으로 이러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린 감동적인 사연이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 존재하는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또 한 번 마음 깊숙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